자,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지금 한참 핫 이슈가 되고 있죠. 핫 이슈라고 표현하기에도 조금 좋지 않은 내용이긴 한데, 우한 폐렴, 그러니까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해운대 센텀 DL 의원 부두리 원장입니다. 2020년 경자년에 첫 인사를 드리는데요. 아무튼 올해도 저희 병원을 애원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모든 분들께서 좀 더 행복하고 즐거운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지금 한참 핫 이슈가 되고 있죠. 핫 이슈라고 표현하기에도 조금 좋지 않은 내용이긴 한데, 우한 폐렴, 그러니까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스, 그리고 또 메르스 사태들을 겪어서 많은 국민들도 우려가 있었고 많은 피해도 받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병원을 시작하면서 15년도였죠. 그때 메르스 사태가 나면서 병원 자체적으로도 피해를 받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그 대처법, 그와 함께 또 어떻게 하면 이러한 기본적인 대처법을 떠나서 좀 더 이 바이러스를 좀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건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전에 사스, 메르스 들어보셨죠? 걔들도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단한 다른 특별한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전부터 있었던 거죠. 그 종류가 일반적인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감염되는 종류가 보통 4종류 정도가 그 휴먼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해서 발견이 됐었는데요. 그건 간단하게 콧물 감기 정도 이렇게 해서 지나갈 수 있는 감기입니다. 감기. 리노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와 함께 가장 많이 걸리는 감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것들이 변종이 되면서 특이적인 시기를 가진 문화에서 나타났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변종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처음 나왔던 게 사스죠. 중증호흡기 증후군이게 되면서, 그러니까 면역력 처음 생긴 바이러스니까 면역 체계가 없으니까 이게 더 무서운 병으로 처음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중국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처음에 사스 같은 경우도 한참 잡히는 데 시간이 걸렸죠. 그리고 메르스 같은 경우도 이제 중동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인데요. 이 경우도 98개월이 걸렸던가요? 그게 잡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걸리고 많은 사상자를 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우리나라도 한참 시끄러웠죠. 많이 시끄럽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셨는데, 또 이게 나타난 겁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우한시 후베이성에서 나타났는데요. 박쥐를 매개로 해서 나타났다고 해요. 아마 특이적인 식이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시작이 됐는데, 작년에 2019년도 말엽에 대규모로 우한시 쪽에서 폐렴이 집단 발병을 해서 이제 중국 보건당국에서 그걸 확인하고 보고가 들어가면서 올해죠. 올해 1월 초에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이다. 이것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초기 대처가 대응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걸 팬데믹이라고 해서 그 큰 전염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걱정이 많이 되시죠. 많이 되는데 어쨌든 감기의 변종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근데 이게 폐렴으로 번지게 되면 면역력이 약한 분들, 혹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치명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폐렴으로 진화를 하게 되면 낫더라도 폐에 손상을 남기게 되고, 심지어는 치명적으로 죽음까지 이를 수 있는 사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번져가는 속도랑 실제 보고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초기에 2월 4일자 보고로는 중국 기준으로 했을 때 24,000명 넘게 감염이 됐더라고요. 사망자 수도 많이 늘어나서 처음에 기초 재생산 지수라고 해서 한 명이 다른 사람한테 감염을 시킬 수 있는 율을 R령으로 해서, 이게 1이 넘는 경우는 한 명이 1명, 1.2면 한 명이 1.2명한테 감염을 시키는 건데, 계절 독감 같은 경우가 1.4 정도 한 명이 1.4명한테 감염을 시킨다고 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홍역 같은 경우가 12 정도로 굉장히 높죠. 같이 있으면 거의 감염이 되는 경우인데, 신코로나 바이러스 처음에는 1.4에서 그보다 더 낮은 수치로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또 시간이 지르면서 1.4에서 3.8 정도로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꽤나 위험한 거죠. 감염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응 조치라든지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는데, 일단은 기초적인 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감기입니다. 사실 제가 내과 전문이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는 게 있겠냐지만, 그래도 의사는 기본적으로 감기라든지 이런 감염병에 대해서는 기초적으로
학창 시절 때부터 배우게 돼 있기 때문에 저도 조금 미흡하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일단은 기초적인 건 무엇인고 하니 비말 감염, 그러니까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거나 했을 때 나오는 그 포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분자 같은 것들이 직접적으로 닿아서 점막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감염이 될 거고, 또 이것들이 밖으로 나와서 땅으로 떨어져 있는데 또 그거를 뭐 굳이 만지게 돼서 그게 또 다른 그 2차 감염자의 뭐 점막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가 필요한 거죠. 지금 보게 되면 지금 마스크도 뭐 사태가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저희 병원 직원들 때문에 마스크를 구입했는데 다음날 보니 가격이 또 올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건 여러 얘기고 어찌되었든 간에, 그래서 이제 비말 감염 같은 경우는 기침을 할 때 나오는 덩어리 같은 것들이 다른 사람의 점막을 통해서 감염이 되게 돼 있는데, 제일 우려하고 있는 게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거기도 하나고, 뭐 공기 중 전파, 사실상 공기 중 전파는 가능은 하죠. 근데 불가능하다고 보는 이유가, 공기 중으로 이게 뿌려졌을 때, 바깥으로 뿌려졌을 때 보통 땅으로 떨어지게 돼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3시간에서 24시간 내에 보통 사멸하게 돼 있고, 햇볕 아래에서는 나오면서 순식간에 바이러스가 보통은 사멸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염려는 안 하셔도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가래라든지 혹은 말씀드린 대로 기침을 했는데 그게 손에 묻었다, 애취하고 재채기를 했는데 그 손에 묻은 거를 이제 문고리를 잡았다. 뭐 식사 자리 같은 게 우리나라만 있는 문화긴 한데, 뭐 식사 자리에서 기침을 심하게 하고 술을 마셨는데 그 잔을 돌린다, 그럼 감염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끝도 없이 지겹게 엄마가 옛날에 얘기했던 나갔다 오면 손 씻으라고 하는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라 맞는 얘기죠.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손으로 통한 감염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또 재미난 통계를 보게 되면, 짧은 통계지만 란셋에 의한 연구에 의하면 남자가 더 감염률이 높아요. 악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랑은 접촉보다는 남자끼리의 악수라든지 많죠. 그런 문화가 많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당연히 또 다녀오면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씻어야 되겠죠. 코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도 깨끗하게 씻고 입 주변도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데, 손이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되는데, 뭐 94, 99, N95 많습니다. KF80 많은데 이제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는 겁니다.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걸러줄 수 있는 확률 자체가 95% 된다, 94% 된다, 이런 얘기인데, 어찌됐든 마스크 착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보통 일회용 마스크는 재사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고, 왜냐하면 당연히 그 자체에 지금 균이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균이 아니지만 바이러스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그리고 남들이 대화를 나누거나 감염자, 보균자, 보균자는 아니네요. 균이 아니니까 감염자 같은 경우가 이제 무증상 전파를 시키는 시기, 무증상으로 감염을 시키는 시기도 있고, 또는 잠복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공중으로 살짝 떠돌다가 대화를 가까이서 나누고 있다든지 이럴 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거리를 다니면서 옆 사람이 있는데 낮에 길을 다니면서 걸릴 확률은 사실 되게 적어요. 근데 폐쇄된 공간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겠죠. 엘리베이터라든지 아니면 좁은 뭐 술집이라든지 뭐 이런 공간에서 오히려 마스크를 끼는 게 중요한데, 이게 우리나라는 좀 반대로 돼 있죠. 밖에서 다닐 때는 마스크를 열심히 끼고 있다가 실내 들어가면 마스크를 벗어요. 이게 잘못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문화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도 요즘에는 보니까 오시는 고객님들이나 환자분들께서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실례될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환자분들을 응대할 때 마스크를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당신한테 내가 옮기 싫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옮기지 않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행동 지침 보면 뭐 소매로 기침을 해라 라든지, 기침을 하면 손을 씻어라, 마스크를 잘 착용해라는 내용이 틀린 말이 아니고 실제로 맞는 말입니다. 일단은 모든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잡히기 위해서는 뭐 백신이 개발되고 이런 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안 걸리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공포감을 가져야 되지만, 공포감을 가진다기보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또 중요한 부분들 중 하나는 되게 건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메르스 때도 보셨겠지만 감염이 된다고 해서 다 뭐 치명적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면역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극복할 수 있어요. 뭐 지병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극복이 되면서도 안 좋은 점이 뭐 사스나 메르스 때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이후에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는데 폐에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폐렴을 앓게 되면 그런 것들이 나중에 건강상 좋지는 않겠죠. 않고, 두 번째는 노약자라든지 어린이 같은 경우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증으로 갈 수가 있어서 어찌되었든 간에 조심하는 게 최우선이겠죠. 내 몸이니까 내가 지키고, 그리고 최대한 남한테도 피해를 안 줄 수 있는 범위,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은 중요한 원칙이 손을 잘 씻자, 마스크를 잘 끼자,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실제로 뭐 열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너무 막 유난스럽다가 아니라 1339로 전화를 해서 확인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잘 먹고 잘 자는 것도 중요하겠죠. 면역력 증강입니다. 우리가 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했죠. 그게 계절 독감 같은 경우도 인플루엔자도 굉장히 감염률이 높은데 1.4 정도, 지금 이제 이 친구는 더 높아지고 있긴 한데, 같은 경우도 같이 독감 걸린 친구랑 있다고 해서 꼭 걸리진 않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잘 차단한 것도 있겠고, 실제로 걸렸었을 수도 있어요. 무증상으로 서브클리니컬 피리어드 해가지고 우리가 증상이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면역이 좋고 건강한 사람의 경우겠죠. 지금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많은 감염자들이 많은 분들을 뵀는데 그게 극복이 된 상태도 있을 수 있거든요. 시기 자체는 이미 예전부터 있어서 지금도 현재도 감염이 됐다가 나았던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공개되어 있는 자료라든지 그런 거의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걸리면 손해입니다. 손해이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보고 최대한 안 걸리고, 또 만약에 또 그런 일이 있더라도 강한 체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경우라면, 이 신년 초부터 이런 좋지 않은 사태가 심지어 설날에 이게 터져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거기에 극복해서 이 경자년을 조금 더 화목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상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 녀석의 대처 방법, 많은 유튜브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아주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을 거라서 저희 말씀드렸던 부분 이제 뭐 오류가 있다면 지적을 해주시고, 만약에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더 정정을 하는 내용들을 좀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계속되는 보고들 자체가 되게 짧아요. 보통 지금 사스나 메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연구가 된 내용이 나온 거고, 지금 시작된 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의사들 같은 경우도 연구진도 정확한 정보가 아직 전달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강조하자면, 얘는 어쨌든 면역력이 증강돼야 되고 방어를 잘 하면 됩니다. 그래서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끼고 잘 씻으라는 얘기죠. 잘 씻고 잘 먹고 잘 자고 깨끗하게 생활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